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많이 힘드셨죠? 지난주부터 진행된 이 시장의 조정이 오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를 찍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일단 시장은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예정된 조정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좌에 주식을 전량 매도를 하지 못하고 네, 일정 부분은 항상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부 종목과 일부 현금을 운영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증시 하락을 보면 뭐 일부 이제 중장기 투자자들까지도 네, 상당 부분 네,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라는 핑계 아래 주식이 이제 뭐 빠져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네, 대응의 영역으로 이미 넘어와 버린 지금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미 바닥권에서 투자를 했던 사람이 지수 자체가 직전 고점까지 와서 꺾이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비중 조절할 것이고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네,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철저하게 네, 현금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는 이제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만 한 3번 정도, 그것도 장중 매매만 했지 기존에 들고 있는 종목을 거의 대부분 네, 손도 못 댔습니다. 사실 뭐 중대형주를 가지고 있고 뭐 일부 중소형주 뭐 수익 나는 종목들 뭐 물려 있어 가는 종목들 뭐 솔직히 다 있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오늘 하락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약바이오에 국한되는 하락이 아니라 뭐 전부 다 네, 시장의 언택 섹터 그리고 과거 코로나 1차 확산 때 나왔던 뭐 진단 키트, 원격, 뭐 언택트 관련 종목들, 뭐 카카오 네이버죠. 그다음 마스크, 알코올, 또 응압 병실 등 정통적인 이 코로나 강세 종목만 시장에서 이 부각을 받았지 나머지 모든 종목은 뭐 기본이 5%가 빠지는 이런 급락세가 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뭐 그닥 즐거운 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증시로 보면 굉장히 좀 양호한 상태였고요.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코로나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수가 급락 출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일 이제 지난주 미 증시가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을 했고 나스닥 선물도 네, 빠져 출발하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시장이 뭐 이 급하게 안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못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시장이 지속적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하루 종일 나왔고요. 코스피로는 사실 수급이 있었으나 이 수급은 어디냐? 전부 다 삼성전자에 몰려있는 수급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수급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이 수급이 들어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라왔을 때 지금 관점에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주고 네, 다시 한번 포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21선을 단번에 깨버렸어요. 오늘 21선을 단번에 깼고 지수는 결국은 이러한 구간까지 혹은 여기서 돛지를 만들고 반등을 할 건데 이제 21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오느냐 아니면 여기를 맞고 떨어지느냐의 길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자 7월 달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8월 초, 즉 휴가 시즌부터는 더 빠르게 급하게 올랐어요. 너무나 급하게 오른 증시가 지금 그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을 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도치 이후에 반등인데, 반등할 때 이러한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이 떨어지면서 데드크로스가 나는 자리예요. 데드크로스가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최소 일주에서 3주 정도의 횡보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은데, 이런 구간에서 다시 깨고 내려오면 상당히 재미없어지겠죠. 그럼 하락의 폭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최악은 이런 구간까지도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750포인트까지도 한 번 정도 밀었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요. 만약에 그렇게 밀리지 않으면 횡보가 최소 2에서 3주는 있어야 됩니다. 2에서 3주 이런 횡보 장세가 2에서 3주 정도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물려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에서 3주 정도는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그 기간을 버티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끌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기간이 가도 뭐 기회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정리하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사실 장 마감 직전에 저희는 알서포트를 뭐 단기 매매 정도만 하고 좀 말았는데요. 원래 두산중공업을 종가 베팅을 하려고 하다가 시장이 너무 암울하고 그래서, 네, 오늘은 그냥 시장 관망으로 좀 가닥을 잡았었죠. 코로나 관련 테마 또한 개인적으로 보면 되돌림 파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확산세가 더 가속화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양체스 방한 예정이죠.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재료가 나왔어요. 오늘 오전에 양재츠 20일 방한 예정이라는 재료가 나와서, 사실 이제 엔터주를 봤으나 재료 노출 관점에서는 네, 공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미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방한 일정이 나 버렸기 때문에 네, 이미 이걸 반영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 뭐 각 대기업들 원격 이제 회의, 뭐 그러니까 재택근무,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마스크 다 써라 라는 말, 그 다음에 응압병실은 병실 부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면서 응압병실 관련주가 좀 올랐었고요. 그리고 진단키트라든 이쪽 섹터는 그간 많이 빠져서 에 의한 반발 매수가 좀 강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일단 시젠 먼저 좀 보죠. 저희는 아쉽지만 오늘 진단키트 쪽은 공략을 좀 못했습니다. 진단키트 쪽은 좀 공략을 못하고 오늘 일신바이오를 좀 매매를 좀 했고요. 일신바이오는 이제 다 함께 못했어요. 일신바이오를 다 함께 못하고 저만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런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고 나왔고, 오늘 같이 공략을 했던 게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이제 장중에 좀 매매를 같이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일신바이오를 눌림해서 이제 사인을 놓쳐가지고 좀 못 들어갔고, 시노펙스 눌림에 들어가서 이제 이때 S맥이라든지 같이 올랐던 이 혈장의 대장 쪽이 약해지기 때문에 시노펙스는 대장이 아니어서 다 매도를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얘는 매매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GH 신소재를 매매를 좀 했었는데, 이거는 돌파 매매를 오늘 진행을 좀 했네요. 응압병실 종목이고요. 이제 이 구간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들어갔고, 굉장히 좀 싸게 들어갔죠. 3,800원대 들어간 것 같은데 3,900원 3,900원에 네, 900원대 들어가서
뭐 적당히 먹고 나왔을 거예요. 적당히 이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종가에 상한가 들어갈 것 같아서 이때도 좀 나름의 이 돌파로 들어가서 상한가 언저리에서 좀 팔긴 했는데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량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병실 관련된 종목으로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알서프 이거 같은 경우 또 눌렸을 때 다시 좀 들어갔는데 좀 아래다가 걸어놔가지고 매수 체결이 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응압병실 관련주는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을 받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아서 얘는 전량 매도를 좀 했고요. 여전히 시장은 시젠, 그 다음에 대장주였던 수젠텍, 진단키트죠. 수젠텍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수젠텍 같은 경우는 이런 갭 구간에서의 반등이라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종목인데 좀 많이 아쉬웠고, 오늘 신풍제약이 좀 돌파가 나왔었죠. 이것도 오늘 회원님들한테 돌파 매매 들어가라는 말씀 드리고 매매했고, 저는 오늘 신일제약에 조금 집중을 했네요. 왜 신일제약에 꽂혀가지고 그랬냐 하면 이 갭 하단에서 나오는 돌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 구간에서, 네, 이 구간에서 이 갭 하단을 뺀 거는 트릭이다 라고 봤을 때, 여기를 넘어서면 26,500원을 넘어서는 구간은 어떻게 보면 26,500원이거든요 26,500원을 넘어서는 구간은 좋은 매수 타점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종목을, 이것도 이제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26,500원, 네, 26,500원을 넘어서는 자리는 이 갭에 의한 돌파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돌파 매매의 한 연장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 가는 종목이 코로나 종목군이 없었어요. 코로나 종목군이 없어서 첫 타점에는 뭐 거의 고점이니까 이 정도 매도가 됐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겠네요. 이렇게 두 종목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저희가 이제 종가 매수를 두산 중공업을, 네,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장도 안 좋고 뭐 내일장도 뭐 100%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냥 이거는 매도를 하고 말았네요. 시장 오늘 굉장히 좀 어려웠죠. 굉장히 좀 어렵고 답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 일단은 삼성전자, IBM의 수주를 땄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3.5%까지 올라가다가 또 대량으로 또 밀려버리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뭐 대량 매도 나오면서 2.6%, 뭐 말도 못하게 빠지죠. 얘는 올라간 것도 없어요. 올라간 것도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빠져서 추세도 지금 많이 깨놓고 있는 상태라 굉장히 조금 암울하고요.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말도 못하게 싼데 이거를 더 빼고 있고 시장 자체가, 그리고 계속 올랐다 한국전력도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거 이런 거는 손절이 아니라 눌리면 매수로 대응하고 가야 된다라고 봐져요. 매수로 대응하고 갈 종목이 이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포스코도 좀 밀렸죠. 근데 대형주는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밀리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겁니다.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신용이 높나요? 절대적으로 낮아요. 0.12%, 0.58%. 근데 뭐 예를 들면 신용 많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신용 많은 뭐 GH 신소재도 신용이 7%대 있고요. 뭐 TPC도 엄청 많을 거예요. 10%대. 이런 신용 많은 종목들이 나중에 신용이 터지게 되면 그때가 굉장히 좀 아픕니다. 신용이 과한 종목들, 특히 이런 투매장에서 잘못 맞으면 굉장히 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만 좀 조심하면서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종목도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삼성물산은 관심으로 보고 있는데 많이 더 밀려야 될 것 같아요. 11만원까지 11만원까지 좀 밀려야 될 것 같고, 내일장도 시장 이 코로나 관련주가 좀 움직일 텐데요. 수젠텍 일단은 상한까지만은, 과거 그런 종목을 보면 돼요. 이 신풍제약을 하나의 반면교사를 잡는데, 수젠텍은 신풍제약이 아니라 신풍제약 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해서 눌렸다가 뭐 중간까지, 수젠텍도 여기서 밀렸다가 이런 구간이 저항이 되겠죠. 이런 구간이 저항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유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상한가를 또 들어갔어요. 유바이오로직스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34,000원에서 정확히 50% 반토막을 내고, 보통 50%에서 63점 뭐 61%까지의 하락을 보이고 가는데, 여기까지는 안 밀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이 종목들을 살린 거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까지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또 주름 잡았던 이 종목들의 또 대반등 국면이라, 사실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트레이더들 관점에서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내일 좀 움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들 다 밀렸어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에이스 테크라든지 뭐 이노와이어리스, 뭐 말도 못하게 지금 밀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로템, 호텔신라 종목들 보면 굉장히 조금 아픕니다. 굉장히 좀 아파요. 근데 오늘 과하기 때문에 내일 횡보, 모레 정도, 목요일날 정도 전체 시장에 반등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인내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SV인베스트먼트 8월 20일 날 이 이상 신청한 거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인 가능성. 그러면은 3,4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잡고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장 이거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워낙 지금 종목들 다 밀려서 뭐 종목을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오늘 잘 가다가 음봉 맞았죠. 여기 아마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시간에 5%가 올랐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는데, 아마 다음 주 8월 말 정도 되면 이 카카오 게임즈 관련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카페24 흐름도 이 언저리에서 반등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죠. 시장이 근데 밀리면 종목도 답이 없습니다. 시장이 밀리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같이 밀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반등 기다려야 되고, 손절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구간 빠졌다가 여기 안 깨고 내려가면 자연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길게 봐도 되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YG 플러스, YG 엔터, YG 플러스는 어제 종가하고 매도하고 넘어갔댔죠. 이거 지금은 관심 종목에 좀 제외를 하고 보고요. 일단은 YG 엔터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흐름에서 좀 밀렸는데 수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수급만 좀 보면서 관심을 갖고요. 코리아나, 저는 당연히 장 초반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화장품 관련주, 한국 화장품 제조부터 해가지고 어제 시간에 4% 올라놓고 개파락, 그러면 시간에 산 사람들은 손실이 7%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매물이 많이 쌓여 버렸습니다.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섹터 또 당분간 안 봐야겠죠. 이 섹터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금요일날부터 이제 매매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네,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트릭이라는 게 이렇게 발생을 해요.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눌려서
음봉 이후에 다시 양봉 이후에 올라가는 이 트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구간 안에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M&A 이슈가 그러니까 이제 그룹 정상화 이슈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미 이제 이때 들어온 이 자금, 이 거래량 이후에 이 추세를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락 추세로만 가지 않고 여기서 올라가면 이 기본적인 파동이 이렇게 분봉성의 파동을 그리면서 이 직전 고점을 넘기고 11,000원까지의 이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봐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좀 잘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사실 왜 현금이라든지 관망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반등할 때 기존의 시장을 선도했던 주도주가 제일 먼저 반등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현금이 없다면 지금의 손실난 거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끌고 가야 될 종목들이 있다면 적정 현금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야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종목을 끌고 가겠다. 그럼 마이너스 10%가 되면 나는 뭐 1대1 추가 매수를 해야지 라고 계획을 잡았으면 그 자금은 항상 계좌에 있어야 됩니다. 가동 현금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든지 뭐 1,000만 원이라든지 그 정도를 갖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돈에서 주식 비중을 유지하는데 그 밖에 통장에는 한 1억 가까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 트레이더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수익난 금액을 계속 인출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시장은 항상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시장은 항상 떨어지지만 않고 이렇게 급격하게 밀리는 증시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기서 총알처럼 또 대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악성 매물대를 완전히 걷어내야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를 걷어내지 못하면 굉장히 또 큰 저항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돌파가 나오면 다시 가는 거지,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재수없으면 쌍봉의 자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요. 고점 구간에 가면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면 한 지수의 예로 21선을 강하게 이탈한 주식은 뭐 한 번 더 이렇게 빼겠지만 결국은 이 21선을 시험을 합니다. 21선을 시험을 해요. 이 21선을 주가에서 시험을 하는데 여기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올라갈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섹터나 주도주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종목 쪽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외돼요. 그렇게 가는 증시가 이 20일 이평선이죠. 이 20일 이평선이 꺾이는 구간이 분명히 와요. 네, 이 20일 이평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기 이평선이 높이를 보면 돼요. 이평선의 높이가 점점 내려갔다. 이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뭐 RSI 보조지표를 넣어봐도 어떻게 되냐면 같이 떨어질 거예요. 이런 자리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서로 간에 안 맞는 게 되거든요. 지수는 더 올라갔는데 떨어진다,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가 서로 다이버전스라는 겁니다. 이게 다이버전스인데 이렇게 올라가면 과열권에서 여기가 더 높아야 돼요. 이게 더 높아서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는 떨어지고 이거는 올라가는 이 다이버전스의 발생, 그 이후에 주가는 굉장히 또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지표에서의 다이버전스 굉장히 중요하죠. 지표에서의 다이버전스, 뭐 바닥권에서도 이 다이버전스가 나오니까요. 여기에서 더 빠졌는데 여기서 다이버전스는 나왔네요. 이 구간에서
딱 다이버전스 나오고, 지금 이제 주가는 점점 과열권에 올라가서 지금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겠죠. 이게 올라가는데 이 강도가 너무 낮다라고 하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굉장히 과열권에서 움직이는 건 맞아요. 지표 자체가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도 과열권은 맞습니다. 자,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들만 손실 보는 거 아니고요. 뭐 지금 시장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계좌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이제 주식을 들고 있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오늘 손실에 낙심하시지 말고, 시장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해서 큰 반등이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반등에 종목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든 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